First, they show that over a period of years, starting during the 2020 election cycl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resulting in China's illicit acquisition of 220 million U.S. voter files. That information includes names, addresses, phone numbers, political party preferences, and other sensitive data that would be needed to register to vote and engage in other nefarious activities, which is exactly what was happening. These are exact quotes from the CIA reporting. The name of the person doing the quote is now under review, but it gets even worse. Raw intelligence obtained by the FBI in 2020, yet buried by rogue bureaucrats, stated that China's activities even included an attempt to manufacture illegal ballots for Joe Biden. Many people have questioned whether it could actually be possible to electronically manipulate vote totals or change election results on these terrible machines. Today, we are releasing documents that show the CIA obtained reporting of a specific plot to do a big number in favor of the corrupt Maduro regime in Venezuela,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conspiring to digitally rig their own country's elections in 2020, and that's what they did.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 오전 10시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죠. 그죠? 중국의 2020년 대선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한국 언론들과 미국의 좌빨 언론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표한 거를 계속해서 에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기존에 알던 건데 음모론이네 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근데 그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가 뭔데? 한번 해석해 본 적 있나? 엄청나게 살벌한 뉴스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된 뉴스도 별거 없다? 전 안 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추가된 정보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베네수엘라 얘기가 추가됐잖아요. 전산 조작과 투표 머신들, 투개표 기계들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베네수엘라 얘기 나왔잖아요. 더 정확한 디테일이 나왔죠. 선거인 명부 2억 2천만 명 이상의 정보가 중국에 의해서 탈취가 되었다. 바이든을 위한 투표용지가 제작이 되었다.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뉴스 아닌가요? 제가 경악하는 거는 언론들의 태도인 거예요. CNN, NBC, ABC 같은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발표를 송출한 걸 거부했습니다. 전 그래서 이게 언론들 보면은 저는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투표용지들을 만들고 전산 조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만 공범인가요? 저런 거에 침묵하고 왜곡하고 개무시하고 깔보는 것도 공범입니다. 미국의 보수 매체들은 난리가 났어요. 팍스뉴스, 뉴스맥스 이런 데는 중국인들이 투표용지들을 만들어서 바이든을 위해서 투표용지들을 배송 및 제작했다. 그거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도왔다. 그 외에 미국의 좌빨들 민주당이 운영하는 그러한 조직에서 그걸 하다가 미시간주에서 적발돼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시인한 적이 있다. 주권이 강탈된 걸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앵커들도 울어야 되고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해설하면서도 울어야 되고 미국의 앵커들도 울면서 방송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만약에 부정선거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해결이 안 된다라면은 그거는 범죄자들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런 공범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태도, 비웃는 태도, 트럼프가 또라이기 때문에 저 주장도 또라이일 것이라는 저 막장적 태도.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힌트를 다 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안에 얼마나 키포인트가 많습니까? 베네수엘라 투표 기계들이 조작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인데 베네수엘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마두로가 잡혀있잖아요. 마두로가 다 얘기했겠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투표용지들을 만들어내고 배송을 하는 게 중국으로 특정이 되었고 누가 투표하는지 안 하는지만 알아내면은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2억 2천 명의 유권자 정보를 모른다라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무심코 찍었다가 투표한 사람과 투표지가 겹치면은 너무 무더기로 적발돼서 티가 나잖아요. 근데 몇십 년간 투표를 안 하거나 죽은 사람인데 유권자 명부에 올라와 있으면 그 사람만 뽑아가지고 투표지 제작하면 되지. 쉽잖아. 제 입장에서. 그걸 누가 했다고 중국 했다고 다 알아쳐줬잖아요. 이것만큼 명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트럼프가 이긴다. 그랬을 때는 베네수엘라가 들어와서 개표 조작하면 되는 거다. 다 시사를 했는데도 머리를 걸쩍걸쩍.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진실이 도대체 뭘까 굉장히 섬뜩합니다. 이란, 러시아 얘네들 뭘 했을까? 그 외에 비국가 조직들까지 얘기했잖아. 걔네는 뭘까 도대체? 국가가 아닌 단체들도 얘기했어요. 얘네들도 가담했다고. 어딜까 도대체?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핵심적인 거는 이 사건을 지금 백악관에서 얼마나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도 면밀함을. 지난 1월 말에 조지아주 선관위 압수수색을 할 때에 D&I 국장이 털시 개바디에 왜 갔을까요? 이거 이해 못하면 부정선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죽어듣게 하나도. 외국의 전산 조작과 실물 투표지 교체
대체 작업이 내부의 적이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을 국내에서 막아야 되는 정보국의 수장이 털시 게바드잖아요. 근데 저 파트의 국장이 왜 투표 용지들을 검사하는 곳에 왜 가 있을까? 얘기 다 해줬잖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가 왜 갔냐 거기에 조지아에. 그래서 미국 좌파 언론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털시 게바드는 DNI 국장인데 투표 용지들을 캐내는 곳에 왜 갔을까 도대체? 국내 범죄 아니었어? 왜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DNI 국장이 가 있는 거지? 같은 작전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해내는 어떠한 위대한 가업이 한국 부정선거를 뚫어내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개입이 진짜구나. 내부의 적과 중국이 한 편 먹으면 이게 되는 게 진짜구나. 하나 사례가 나오면은 확 놀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미국한테 다 기대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터져 나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몇 달 전에 있었던 풀튼 카운티에서 청문회예요. 뭐냐면 왜 몇십만 장의 투표 용지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집계가 되었는데 왜 당시에 풀튼 카운티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미국 선거제도 이해하시려면은 각 주에서 큰 카운티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풀튼 카운티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몇만 표 또는 몇천 표만 집어넣으면 끝나요. 근데 풀튼 카운티에서는 청문회 때 선관위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관위원인지 위원장인지 어쨌든 저 여성분이 물어보는데 풀튼 카운티에는 왜 2020년 대선 때 투표용지 이미지가 없냐.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투표용지 이미지 원본 내는 적 없어요. 선관위에서. 선거일 투표 이미지 38만 761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자투표기를 통과했으면 존재해야 할 투표지 이미지 원본이 왜 38만 개 이상이 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대답하는 거예요. 저 직원이. 그래서 저 사건은 이미 끝났고요. 여기는 선관위에서 대답을 못함으로써 사실상 시인을 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에요? 풀튼 카운티의 투표 기계를 통과하지 않은 다른 투표용지들이 38만 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 투표용지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라는 건 다 끝났고 그럼 누가 외부에서 도왔냐 이걸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전략적인 수도 함께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메인으로 때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합동작전의 일환으로 미국 대선 뒤집기가 일어났었다라는 거고 여기 베네수엘라까지 추가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힌트를 계속해서 조금씩 여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비국가 단체들이라는 추가적인 힌트를 줍니다. 뭘까요? 어떤 애들이 여기 뭘 한 걸까요? 백악관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뭐 미국의 당시 CIA에서는 중국에서 바이든을 위한 이런 투표지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에서 이걸 은폐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한 것이고요. 국토안전부 장관 마크 웨인 멀린이 얼마나 지금 미국의 전역이 뚫려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해설해드리고 그 다음에 짧게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국토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은 4개의 주 안에서만 4개의 주입니다. 50개 주가 아니라 4개의 주 안에서만 비시민권자인데 유권자 명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25만 명이다. 4개의 주인데. 그럼 50개 중 몇 명이 도대체 이게? 미국 선거제도를 알면 부정선거가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전산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를 국정원이 털 때에 유령 인간을 선거인 명부에 삽입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저 25만 명을 누군가 삽입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끔찍할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장한 태도와 표정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부에 유령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협조를 하는 다른 주들과 함께 통계를 매겨봤는데 비시민권자 2만 8천 명, 40만 명의 죽은 사람인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 더 놀랄 노자죠 이거는. 그래서 협조한 주는 뭐 조지아, 오하이오 거의 다 이제 레드 스테이트죠. 보수 주들은 협조를 해서 국토안전부한테 이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까보니까 40만 명의 죽은 사람, 그 다음에 2만 8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등록돼 있었다. 레드 스테이트는 아무래도 비시민권자들을 좀 통제를 좀 하니까 그나마 숫자가 블루 스테이트보다 적은 것 같은데 저 보세요 저거. 다른 블루 스테이트도 자료를 까면은 저게 몇백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외국의 적대국들 Foreign Adversaries 나라와 allies 그러니까 동맹국이 아닌 적대국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투표 기계들의 필수적인 부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다. For sure. 어디죠?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표현했는데 다른 국가들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선거인 명부 자료도 막 훔쳐가는데 우리가 쓰는 선거 기계들도 적대국들이 제작해준다. 우리나라 투표하면 중국이 만들어주잖아요.
We know that they can access what they consider the key to the back of these vote to these machines. 이러한 투표 기계들의 통로, 즉 인터넷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접근 권한도 그들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We know that 두 번째, they can change voter registration and your vote. 그들이 우리의 유권자 정보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We know it's possible. 이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숫자 얘기를 합니다. There's not a question. 이거는 논쟁거리가 아니야. It's not even for debate. 토론거리도 아니야. 내가 팩트와 숫자와 관련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다. 팩트와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 굉장히 타임라인을 잘 설계하고 포괄적인 표현을 쓰지만은 자기들이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선거 장비들을 제공하는 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위노가 뭐죠? 그들이 우리의 선거 기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이 우리의 선거인 명부와 투표 숫자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가능하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숫자가 바뀐 걸 봤다는 겁니다. 이미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DNI랑 DHS에서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구상과 설계를 하고 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미국과 전 세계를 어떻게 매니지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발표의 수위에 따라서 이란이 군사적으로 나올 계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나올 계산, 북한이 군사적으로 나올 계산, 얘네들이 다 함께 덤벼서 뭔가를 할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정선거 이슈를 군사 안보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이 어떻게 전산적으로 자기들이 당했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나오죠. 이란이 우리 국가의 투표자들의 정보를 해킹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다음에 그들이 우리의 군인들이 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니까 이제 뭐 투표 시스템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거를 심투 시도를 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에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서를 준 것은 중국이 훔쳤다. 근데 마크웨인 멀린 장관이 말하는 거는 이란도 훔쳤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군인들 투표 시스템까지도 접근하려 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피트 엑세스 장관과 일을 해서 군인들의 투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군인들은 많은 숫자들이 우편 투표를 합니다. 왜? 해외 파병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닐까. 재외 투표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재투표 안전합니까?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저는 이게 우리나라 얘기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거 프로세스랑 메커니즘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알고 있었다. 바이든 administration knew this and our inter-community knew this.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의 선거를 훔친 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알고 있었고 바이든 정부에서의 정보기관들이 알고 있었다. 다 범죄입니다. 이 내란입니다. 이거. 그래서 미국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부정선거를 척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게 어떤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후로 아마 가담자들을 기소하고 감옥 보내는 이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절차는 뭐냐, 어떤 방침을 세울 거냐. 그래서 앞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는 5년 감옥행을 보낼 것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25만 달러 벌금을 물게 할 것이라 얘기하는데, 저거는 아마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법을 더 세게 아마 바꿔 나갈 겁니다. 각 주들은 협조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당신네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투표를 한다라면은 거기에 뭐 가담한다는 뜻이죠. 각 주들이 우리는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고, 너희들을 기소할 것이고, 처벌할 것이다. 그래서 the American people, 우리 미국인들은 우리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저게 바로 미국의 위대한 이유입니다. 미국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다시는 없을 법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저 위태로운 미국이라는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금융과 가족제도와 사법 시스템과 상권 분립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경계와 미국의 위대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시장경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경계, 연방준비제도와 이제 연방정부의 어떤 뭐 분리성, 독립성, 헌법과 어떤 종교의 자유와 그다음에 어떤 가족의 위대함, 뭐 기독교의 역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바마 바이든을 거치면서 무너지고 있었고 저게 바로 트리즌, 배반, 내란이죠. 인서렉션입니다. 외국에서 선거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었는데 바이든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걔네가 개입해서 나 당선시켰잖아. 덮어. 내란입니다. 근데 저런 자들을 지금 이제 처벌을 하는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이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에도 이게 승부가 안 나고 그 후임자들이 해결해야 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카르텔과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기 지도자도 중요하고 차차기 지도자도 중요해지는 순간인데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The American people must have confidence in our elections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 당연한 문장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손을 끼치죠. 저 당연한 문장을 우리는 미국의 좌파 언론, 우리나라 언론으로부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멀린 장관 연설 기자회견 발표 짧게 제가 축약을 좀 해봤는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So first of all,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e've identified 250,000 non-citizens registered to vote in just 4 states. Mind you, we have 46 other states. In just 4 states, we've identified 250,000 non-citizens registered to vote in California, and Pennsylvania, New Jersey, and Nevada. We also worked with proactive states to identify 28,000 non-citizens on their voter rolls, plus 400,000 individuals that are still registered to vote that are deceased. Now, these 23 states, they proactively worked with us on the SAVE program. That's Georgia, Ohio, Tennessee, Texas, North Carolina, Idaho, Alabama, Missouri, Louisiana, Kansas, Arkansas, Wyoming, Montana, Iowa, Florida, South Dakota, Indiana, Arizona, South Carolina, Utah, Nebraska, Michigan, and my great home state of Oklahoma. We know for sure that our foreign adversaries, not our allies, foreign adversaries have parts that are vital pieces in our voting machines. We know that they can access what they consider the key to the back of these machines. We know that they can change voter registration and your vote. We know it's possible. There's not a question, it's not even for debate. One thing that I love about numbers and I love about facts is they don't lie. This isn't something that I'm trying to tell you to spin a narrative. This is what is going on. We know that Iran hacked our state voter files and attempted to compromise, is the best word I can use, our systems where military members used to vote. So we're working with Secretary Hegseth and the DOW to safeguard those systems and protect our military voters. What's frustrating again in this i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knew this. And our intel community knew this. And not only did they withhold it from President Trump in his first term, but they withheld it looks like, President Biden in his term. They withheld this information from the public. They withheld it from Congress. If you're illegal and attempted to vote, or you tried to vote illegally for someone else,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charge you. Illegal voter registration and illegal voting both carry penalties up to 5 years in prison and up to $250,000 in fines. We will pursue maximum pressure on this. States must do their part to secure our election system, and we stand by to help. If you are an illegal or you're voting illegally, we will hunt you down,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prosecute you. The American people must have confidence in our elections. 참 미국과 한국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당대 유행하는 시대의 사조,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1950년부터 54년까지 미국에서 메카시즘 열풍이 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고 미국 국무부에 이제 빨갱이들이 침투했다. 소련의 첩자들이 침투했다. 그 말은 당시에는 과장되고 과언처럼 들렸지만은 결국에는 LJS라고 하는 소련의 간첩이 국무부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근데 당시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을 50년 중반부터 치르게 되면서 공산주의와의 거대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나라가 이제 걸어가는 이 길이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겪는 게 뭐냐면은 진짜로 미국이 뭐고 진짜로 대한민국 세력이 뭐냐. 부정선거 세력이 내란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 내란을 잡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처벌받을 뻔하고 부정선거를 잡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공격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있는 저자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대한 전쟁이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싸우고 계시고 미국에서 어쨌든 저 전투를 같은 전선 안에서 끌고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잘 싸우고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잘 싸우고 부정선거가 어쨌든 간에 싸우다 보면은 한 끝에서 만나거든요. 중국 공산당, 러시아, 이란, 북한. 근데 나머지 것들은 아직 뭘 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중국 공산당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가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 이 중국의 반응이 굉장히 웃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와 숫자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딱 한 문장으로 잡아댑니다.
음모론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잡아뗄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초강수를 둘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